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54분입니다. 세계 증시의 강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특히 요즘에 굉장히 건전하게 이 모습을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AI와 빅테크 이러면서 나스닥의 쏠림이 굉장히 심해서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다. 이거는 건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요. 물론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이 건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몇 달간 IT 빅테크와 나스닥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최근 한 2, 3거래일 정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정도로 나스닥과 IT 빅테크의 쏠림이 해소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도 분명히 단기적인 측면에서 나스닥이 안 그래도 상승 에너지가 좀 얼마 안 남은 나스닥이 계속 급등하면서 이 쇼를 하느니 혼자 원맨 쇼를 하느니 이 매수세가 다른 그동안 소외가 됐던 러셀 지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순환매가 도는 거는 굉장히 건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건전하게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일단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아시아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일단은 아시아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저런 모습들이 조정에 불과한 거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가벼운 조정인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좀 냄새가 좀 꾸리꾸리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잠시 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유로존도 일단 보시다시피 잠시 후 출발 예정인데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 살짝 하락 출발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아직도 강하고 하방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저 더욱더 때를 기다려야 될 거고 지금 하방 투자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주식 보유자분들도 그냥 이제 그죠. 일단은 기존의 주식 보유자, 기존의 상방 투자자가 아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냥 손가락이나 빨고 관망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지난 한 달 가까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추가로 여기서 주식을 사든지 지수 상방 베팅을 하든지 하는 거지. 지금 가격대에서 굳이 주식을 사고 하겠다. 그것도 좀 위험하다라고 보입니다. 한동안 좀 많이 올랐거든요. 중요한 자리 돌파한 척하고 한동안 추세적으로 강하게 급등세를 타면서 올랐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계속해서 어떤 관망 이런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식 들고 계신 분들만 즐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방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위험 관리,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는 위험 관리, 살아남는 게 중요한 구간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언제든지 이제 미국도 만기주가 다음 주란 말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급등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니까 미국 증시가 한동안 순환매나 돌면서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요즘 좀 조용하니까 그냥 버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쟤네들 같은 경우 특히 미국 증시의 경우는 얼마든지 다시 급등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맨날 드리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봤고 오늘 아침에 했던 이야기에 좀 약간 좀 보충 혹은 정리를 조금 좀 더 할까 하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그 미국 재무부의 대규모 채권 발행과 관련된 그런 이슈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을 잊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조금만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FT에 나온 그 기사인데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채권 발행을 많이 하는 것은 은행들을 더욱더 큰 스트레스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금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금리를 보면서 이게 10년물 금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딱히 지금 금리가 위쪽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갈 만한 그런 이슈는 일단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이긴 합니다. 이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지 않냐 단기간에 그러면 금리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많아지는 거니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금리 정책 이런 건 연준이 정하는데요. 금리를 올려봐야 지금 25bp 혹은 50bp 정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솔직히 특별한 일이 나지 않으면은 이 금리가 엄청나게 치솟는 일은 일단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비록 아무리 채권 발행을 많이 해서 금리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건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아마 그건 오버슈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오버슈팅은 그 대규모 채권 발행이 소화가 잘 안 됐을 경우 혹시나 이제 오버슈팅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금리가 쫙 한번 치솟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일단 현실적으로 좀 낮아 보인다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금리는 뭐 연준의 통화 정책 따라갈 건데 통화 정책 그 긴축 사이클의 후반전이니까 일단 뭐 금리는 좀 내려오지 않겠냐라는 일단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아무튼 그거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규모로 채권 발행하면 일단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금리의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와 관련해서 여기 있는 기사 내용을 뭐 조금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시다시피 저렇게 이제 채권 발행을 대규모로 하면 금리가 금리가 아무래도 치솟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 돈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거니까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다.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냐? 은행들은 은행 예금 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아져야 되겠죠. 은행들이 예금이 가뜩이나 빠져나가서 위험한데 그 은행 예금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스트레스는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저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지난번 3월 달에 SVB가 망했을 때와 같은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는, SVB가 망했던 거는 금리가 지나치게 치솟으면서 가지고 있던 대차대조표에 있는 그 자산이 그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그 대차대조표에 큰 빵꾸가 났기 때문에 SVB가 결과적으로 망했던 건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에 빵꾸가 날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점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사실 이거다. 지금 MMF들이 RRP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RRP에 있는 돈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RRP에 있는 돈이 결과적으로 지금 재무부로 빨려 들어가면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구축하는 효과는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RRP에 있는 돈이 재무부로 들어가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확실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RRP가 재무부 채권 발행으로 향할지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기 이 기사에 보면은 약간 힌트를 주는 그런 발언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 JP 모건의 뭐 전략가랍니다. JP 모건의 이 사람 제이 베리라고 읽어야 되나? 이 사람이 JP 모건 전략가인데요. 이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은 RRP에서 RRP에서 빠져나오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RRP에 있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2.2 트릴리언 2.2 트릴리언이라고 하거든요. 이 돈이 웬만큼 빠져나오지 않아서는, 이 돈이 상당량 빠져나오지 않고서는 어쨌든 시중의 유동성을 구축하는 효과가 제법 클 것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무부가 이 채권 발행을 이렇게 대규모로 한다라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좀 제법 의미 있게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어요. 지금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되고 나면 시장에 빠질 줄 알았더니 너무나 강하네. 그러면은 사실상 시중의 유동성을 구축하는 효과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이슈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그렇게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시장만 봐서는 안 되겠죠, 그죠? 주식시장은 지금 약간 이제 취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추세적으로 강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악재는 무시하고 호재는 또 계속해서 반영시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서 어떤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을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해서 지켜보자고요. 분명히 주식시장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반영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죠, 그죠? 지금은 아니에요, 최소한. 이런 점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했고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시아장에서는 좀 재밌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이 강세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독특한 음봉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증시. 일본 증시는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도 일부 가지는데, 일단은 제 생각엔 이게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그런 양봉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좀 급락을, 뭐 급락까지는 좀 뭐한데요. 하여튼 이런 음봉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일단 이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상승장에서 이런 음봉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저런 음봉이 일단 나왔어요. 뭐 물론 아직까지는 조정에 불과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까지 워낙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는 건 사실 별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제 워낙 이제 힘을 강하게 쓰면서 중요한 역사적인 고점마저 쉬지도 않고 올라온 증시이기 때문에 사실 상승 에너지는 좀 많이 소진이 돼 있을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라는 건 저는 일단 좀 굉장히 좀 수상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나왔던 양봉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렸죠. 그죠? 그렇다면 일단 강력한 매도세는 나온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시장의 어떤 강력한 추세를 생각하면 이런 거는 사실 조정에 불과하긴 해요. 그렇지만 조정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좀 이제 의심스러운 그런 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때 나왔던 음봉, 이런 때 나왔던 음봉, 이런 때 나왔던 음봉, 이런 때 나왔던 음봉,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음봉들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좀 묵직한 음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일본 증시를 만약에 이제 나는 하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음봉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음봉이 완전히 안착되면은 이제 끝이죠. 그럼 다시 오르는 건데, 최소한 이제 이 음봉 하나를 물고 늘어지면서 이건 하방 베팅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아직까진 이런 건 조정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단지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의 음봉이 등장한 것 같다고요. 이런 때 음봉과는 이 확연히 다른 음봉이 나온 겁니다. 전일 상승을 완전히 다 되감는 그런 음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런 모습이 한국 증시에서도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같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증시도 그런 논리에서 좀 제법 의미 있는 음봉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게 전일도 음봉이었기 때문에 2연속 지금 음봉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 이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하방을 보시는 분들이 좀 뭔가 좀 낚시에 비유를 하자면, 요즘 제가 오늘 아침 낚시 말씀드렸으니까 뭔가 이렇게 한 번씩 좀 이제 좀 들었다 놨다 해볼 수 있는 좀 그런 근거 정도는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약간의 좀 희망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방 보시는 분들이 그런 음봉 정도는 등장한 것 같아요. 일본 증시와 기술적인 해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차겠고, 어떤 상승 에너지가 좀 비리비리한 그런 상황에서 전일의 상승을 완전히 다 장악하는 그런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고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저런 음봉을, 저런 음봉이 등장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저 음봉을 기준으로는 뭔가를 좀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하방 보시는 분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음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기존 포지션 보유자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움직일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라도 저는 생겼다라고 봅니다. 평상시에 제가 자그마한 근거 있다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평상시에 말씀드리던 그런 자그마한 근거보다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중형 근거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소형 근거 말고 중형 정도의 근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음봉들, 오늘 일본과 한국 코스피에 등장한 저 음봉들을 좀 기억하자.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중국 증시는 먼저 꺾여 있어 가지고 지금 특별히 할 말은 없네요. 중국 증시도 오늘 좀 비리비리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얘는 이미 일찌감치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락 N자로 계속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쌍바닥 만들고 혹은 다중바닥형 만들면서 올라올지 고민 중인데요. 이 와중에 오늘 이제 중국 위안화는 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죠.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중국에서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 경기가 안 좋다, 중국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안화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 경제는 튼튼하죠. 근데 중국 경제는 뭐 계속해서 금리가 동결된 지가 벌써 뭐 연 단위로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환율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아무튼 이런 걸 분위기를 보면은 중국 증시는 좋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위안화는 위쪽에 여기에 지금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보시다시피 아직 한참 상승 목표치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차분히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중국 증시의 발목을 크게 잡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지금까지 영상 녹화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낀 게 이게 금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뭐 보통 금융시장의 두 축이라고 한다면 뭐 주식을 끼는 게 아니고 환율과 뭐 금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두 가지의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율이 중요하냐, 금리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동안 좀 고민을 했었는데 금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죠? 금리가 그래서 가장 핵심인 것 같다. 그 결과적으로 뭐 금리 이런 것 때문에 이 환율도 계속 이렇게 되고 그 때문에 중국 증시가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들 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가 좀 이상하다. 아시아 증시는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워낙 추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요. 좀 이제서야 뭐 음봉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호들갑 떨 건 없고 방향이 꺾인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금 이제 어제의 음봉을 또 장악해버리는 또 저런 음봉이 따따블로 나와버리다 보니까 이제 뭐 보시다시피 풋옵션들은 이렇게 이제 양봉이 이제 두 개 연속으로 쭈루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목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풋옵션들이 이제 지지력을 만들려고 한다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옵션 만기 뭐 이런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풋옵션도 좀 잘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뭔가 그 만기를 앞두고 역시 뭔가 일단 신호를 좀 주긴 주고 있어요. 이 신호가 진짜일지 아닐지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콜옵션 쪽에서는 이 2연속 음봉을 맞으면서 좀 굉장히 그림이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어딘가에 지금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 콜옵션과 뭐 아니면 뭐 코스피 선물 이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회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 정도는 해보고, 조금 아직도 뭐 힘 있으신 분들,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아래쪽으로 뭐 뭔가 움직여 볼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아직 이 방향이 완전히 꺾이고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최소 340도 붕괴시키고 뭐 그래야 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아무튼 오늘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순환매가 돈 겁니다. 그죠? 사실 그 건전하게 상승을 한 거예요. 오늘 한국 증시 내용을 보면요. 이 기존의 한국 증시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해먹고 코스피만 해먹으니까 오히려 코스닥에서 돈이 코스피로 빨리면서 굉장히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한쪽으로만 쏠렸잖아요. 한국 증시도. 오늘 그 쏠림을 좀 많이 완화해준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누적된 걸 생각해보면, 누적된 이 불균형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데, 아무튼 근데 이런 건 분명히 좋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데, 코스피가 하락하고 코스닥이 상승하고 이런 거는 겉모습 자체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코스피가 하락하는 모습이 이제 조금 하락하거나 뭐 아니면 뭐 전날 양봉인데 뭐 오늘 음봉 나오거나 뭐 이런 그림이 아니고 2연속 음봉에다가 전일 봉을 완전히 감싸는 그런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순환매로만 봐줄 수 있을까도 우리가 좀 고개를 좀 갸우뚱 해봐야 되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물론 그 코스닥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한동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항은 여기 있죠. 저항은 여기 있기 때문에 위쪽에 목표치가 더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여기를 못 넘을 거야 라는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코스닥 하방 베팅도 아직은 때는 아닌 것 같죠. 그죠?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보니까 코스닥은요. 특히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뭐 위안화의 영향인지 일단 찔끔 올라왔습니다. 이 1,300원대는 물론 이제 환율은 계속해서 이 원화 강세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그 계속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원화 강세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고 계속 강세가 이어질 수 있긴 있는데요.
일단 뭐 박스권 하단자리 부근이고 매물대 부근이고 1300원이라는 이런 자리가 어떤 예전에 지지선으로서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달러를 난 사보고 싶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원화가 강세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뭐 달러 매수를 고민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일단 계속 들고 가시고요. 난 달러 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좀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원화는 돌아선다는 아직 원화 약세로 돌아선다는 이런 신호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아직까지 원화는 강세입니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고 지지선 부근이니까 뭐 달러 매수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계속해서 저항 누적시키면서 좀 수상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삼성전자는 오늘 시작부터 좀 안 좋긴 했어요. 사실 71,300원짜리 붕괴시키면 안 됐는데 일단 붕괴시켜서 조정이라기에는 조금 센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방 베팅 뭐 이런 거는 가능하죠, 그죠? 하이닉스도 뭐 가능한데 솔직히 아직 좀뭐 전반적으로 좀 빠르다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뭐 나는 어떤 의지가 있어서 나는 꼭 꼭지를 잡고 싶다, 나는 꼭 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히 있는 셈이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몇 거래일간 일주일가량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들은요, 아래쪽으로 베팅할 근거는 분명히 있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워낙 급하게 올라왔던 두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이게 과연 조정으로 끝날까? 조정으로 끝나고 다시 또 상승을 이어갈까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확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여기서 적당히 했었어야 되는 너무 힘을 좀 단기간에 쥐어짜버려서 어쩌면 절호의 하방 진입을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다. 이게 일단 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말씀인 거고, 하여튼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하방 보시는 분들은 위험 관리가 우선입니다. 생존을 하는 게 우선인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미국 증시 오늘 밤도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 이런 건 없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잘 봐야 되겠죠. 이제 계속해서 이 뭐 채권 발행 뭐 그런 스케줄이나 좀 잘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미국 증시 뭐 일단 오늘 밤도 기존의 그냥 뭐 시장의 추세에 따라서 뭐 움직일 것 같긴 한데요. 특별한 일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잘 보셔야 되는 점들이 있다면은 지금 이 미국 증시 나스닥은요,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선 더 급등하는 게 사실 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밤에도 이제 근데 하락이 근데 오늘 밤에도 좀 상승이 주춤한다면 이건 나스닥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밤에도 이제 상승이 좀 주춤하게 된다라면은 만약 이게 이제 지금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늘 마감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림이 되냐면 4거래일 동안 어디 넘지 못하네? 라는 그림이 됩니다. 네. 한 4거래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좀 있는 단기 저항으로서의 그죠?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점들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4거래일간 어딜 넘지 못한 꼴이 됩니다. 그것도 자그마한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는 될 수 있겠죠, 그죠? S&P도 좀 비슷한 그림이긴 해요. 지금 S&P고 나스닥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지금 빨리빨리 급등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급등은 뭐 약간 그런 거죠. 급등이라는 거는 일단 한번 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시작을 했으면 이제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거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목을 잡히면 이제 죽는다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급등은 한번 급등이 나왔으면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고 계속해서 상승의 기울기를 높이면서 올라가는 게, 그게 이제 시장이 안 죽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의미에서 빨리빨리 올라가 줘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운명의 그런 약간 좀 네,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숙명을 띠게 된 거죠. 이제 S&P나 나스닥이나.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오늘 밤까지 이제 달리지 못한다면, 오늘 밤도 물론 급등하고 더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나,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4거래일 동안에 이제 어디를 못 넘은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건 S&P인데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또 자그마한 또 하방 베팅의 근거는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그렇다고 이제 오늘 밤에 당장 하방 베팅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렇게 마감이 돼 있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일단 하여튼 오늘 밤은 더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합니다.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러셀 지수 이런 거는 뭐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뭐 특별히 뭐 할 말 없고요.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다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 모습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뭐 금리나 달러는 계속해서 혼조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는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